경찰과 KBS를 오줌 질질 싸게 만들 구정신보건법 25조 완전 해설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와 관련한 2012년 사건, 몇 년이요? 2012년 사건으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기소 의견 검찰 이관이라는 희한한 조치를 했고, 언론에 대면 진단 누락이라는 해괴한 혐의를 뿌렸는데 KBS가 이를 넙죽받아 대면 진단 누락이라는 가짜 뉴스를 배포하였기에 이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해괴망측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정신보건법을 살펴볼 건데요. 2012년 사건이니까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어 2013년 8월 12일까지 유지된 이 8점 정신보건법, 요걸 살펴봐야겠죠. 바로 그 법입니다. 2012년 당시의 구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완전 해부합니다. 총 8항인데 1항, 2항, 3항만 보면 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먼저 1항에서 3항을 문구 편집을 하면서 찬찬히 읽고 이 복잡하고 애매한 법률 조항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할 나위 없이 신박하게 정리해서 경찰과 KBS가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렀는지 증명할 겁니다. 1항입니다. 정신질환 의심자,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쓸데없는 얘기죠. 정신질환 의심자 이렇게 줄였고요. 줄인 문구는 이렇게 파랗게 표시했습니다. 하여간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신뢰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 얘기하고 있으니까 군수, 구청장 빼고 읽읍시다. 시장에게 장애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줄이니까 간단하네요. 1항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정신과 의사는 는 주어가 이거죠. 정신과 의사는 시장에게 장애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어가 누가? 정신과 의사가 누구에게? 시장에게 뭘 한다? 진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보건소 산하 정신보건센터가 했던 일이 바로 이 1항의 법 규정에 따라 성남시장에게 진단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신보건센터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거죠. 이해되셨죠?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죠? 진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단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즉시 정신과 의사에게 당해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2항도 간단합니다. 시장은 거의 자동문이에요. 시장을 중심으로 신청받고 의뢰합니다. 뭐를? 진단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진단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재량권이 없어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진단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즉시 진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시장이 누구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무엇을? 진단 의뢰를 해야 한다. 이 정신과 의사는 진단 신청한 정신과 의사가 아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고요. 무엇을? 진단 의뢰를 해야 한다. 언제? 진단 신청을 받는 즉시. 자, 여기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이 2항에서 25조 2항은 진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특별히
비대면 진단이나 대면 진단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거죠. 정신질환 의심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서 자발적인 대면 진단 협조를 기대할 수 없죠. 정신질환 의심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 미쳤다고, 정신 이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죠. 바로 그러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 항에서 말하는 진단이라는 것은 시작 지점이 비대면 진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비대면 진단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비대면 진단이 뭐냐? 의심자의 여러 가지 해괴한, 희한한, 충격적인 증상들에 대한 보고를 취합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얼굴 안 보고 진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대면 진단 결과가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고? 그럼 얼굴 한번 봐야겠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대면 진단 필요로 결과가 나오면 대면 진단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 대면 진단 절차에 들어가는 것 역시 법에서 정한 2항에서 정한 시장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2항에서 진단의 범위를 비대면 진단으로 제한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러합니다. 3항이 어렵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2항의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은 장애인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마디로 정신병원에, 그죠? 그냥 믿을 만한 정신병원에, 이런 얘기죠.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조금 더 쉬워졌죠? 누가, 시장이 무엇을 2주 이내로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 법률에 나오는 표현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진단이란 결국 입원 진단인 거죠. 입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죠. 언제? 정신과 의사가 대면 진단을 한 후에 입원 진단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 대면 진단, 얼굴 보고 진단을 한번 하고 한 번 보고 모르겠는데 2주 내내 혹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 봐야겠는데 라고 하면 입원 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 표로 쌈박하게 정리해 봅시다. 진단 신청은 의사가 시장에게 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입니까? 여기 흰색 칸은 다 왜에 대한 대답입니다. 진단을 시작하기 위해, 진단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진단 신청이 먼저 필요합니다. 의사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즉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2항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률에서 진단이라는 말만 쓰고 진단 앞에 비대면 1차, 대면 2차, 2번, 3차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단 앞에 글자들을 붙여보면 매우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의 진단을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 의심자 혹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생사람 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서 이러한 여러 단계의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은 거죠. 자, 1차 진단, 비대면 진단인데요. 왜 합니까? 2차 진단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다시 말하면 대면 진단 필요성 판단을 위해. 대면 진단으로 넘어왔어요. 2차 진단을 합니다. 대면 진단을 왜 합니까? 3차 진단, 2주 이내의 입원 진단 필요성 판단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 3차 진단을 했습니다. 3차 진단, 입원 진단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또 왜 합니까? 계속적인 치료 입원 또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5항과 8항을 보면 말이죠. 역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입원이든 진단을 위한 2주 이내의 입원이든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이든 간에 입원하게 되면 즉시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를 5항과 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대면 진단 누락이라는 경찰 주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KBS가 받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 경찰 주장의 해석 가능성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차 진단 단계에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그것은 죄가 된다. 이런 이야기이거나 2차 진단 단계에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그것은 죄가 된다. 나쁘다. 이거거나 딱 두 개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기억, 1차 진단 단계에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왜 비대면 진단했냐? 대면 진단해야지.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1차 진단 단계에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헐 참. 1차 진단 단계는 대면 진단 필요성 판단을 위한 진단인데 그러면 대면 진단 필요성 판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초등학생도 이런 얘기 안 하겠다. 하지 절단 필요성 판단을 위한 하지 절단을 왜 누락했나? 이런 헛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교량 폭파 필요성 판단을 위한 교량 폭파를 왜 누락했나? 이런 말과 뭐가 달라요? 경찰이 동어 반복에 바보 셀프 인증을 한 거고 KBS가 역시 덩달아 셀프 바보 인증을 한 거죠. 2차 진단 단계에서 대면 진단을 왜 누락했나? 2차 진단 단계인 대면 진단을 왜 안 했나? 이 말이죠. 아이고 참. 3차 진단, 입원 진단 자체를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 양반들아. 입원 진단으로 곧바로 넘어갔어야, 입원 진단을 했어야 누락이라는 말을 써서 비난을 하든 기소를 하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고교 진학을 포기했던 중졸 학력의 사람에게 고교 과정을 누락하였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교 과정을 누락하고 대학에 입학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도 안 갔다고 대면 진단도 안 하고 입원 진단도 안 했다고 중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재명 시장은 비대면 진단까지만 했다고 마찬가지로 경찰과 KBS가 각각 셀프 바보 인증을 한 거죠. 이러한 너무나 명백한 법리적 이유 때문에 검찰에 가면요. A. 혐의 없음. B. 죄가 안 됨. C. 각하 처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지자 여러분들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과 KBS의 줄기차고 집요한 비열한 이재명 공격이 얼마나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짓이었는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이들을 규탄합시다. 이재명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재명이 다시 언덕 위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강력한 파도가 되어 대응합시다. 분당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검찰에 이재명 도지사가 고발하고 KBS 사장에게 가짜뉴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